정부는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유엔 차원에서도 일련의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북한의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 부재라는 남북관계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 아래 포괄적 대화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며 미국에 매달리던 7년 전과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미 관계를 통해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면 미국은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간다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과 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은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시급하다며 북한의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고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000kg까지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남과 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입장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두 국가론이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라며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적게는 50에서 60%의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현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통일 포기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루 전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원팀이라며 위 실장의 발언이 적대적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지를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부처가 서로 엇갈린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헌법 위배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는 등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문제를 논의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뭐냐면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개성공단과 같이 민족 내부 거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른바 새 정부 안보 라인에 포진해 있는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북 인식차가 드러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가 향후 북한에도 빌미를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북 정책을 두고 원팀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기조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190여 명의 정상급 인사 가운데 7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유엔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 80년 역사라고 운을 뗐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이 곧 유엔 정신이라며 선도국가와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체제 존중의 원칙하에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거쳐 비핵화로 이어지는 일명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핵 미사일 고도화 중단을 시작으로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20분 기조연설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1000명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구상까지 폭넓은 의제를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